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저희와 함께 오후장 분위기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의 시황은 어떠했는지, 또 그 가운데 안에 눈에 들어왔던 특징주들, 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공략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저희가 1시간 방송 안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가장 좋을 베스트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장전에 미리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 또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링크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저희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의 오전장 저와 함께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겹게 어제 상승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올랐던 것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한때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현재 0.6% 하락하면서 2,510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0.2% 정도 하락하면서 85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대형주들 일제히 내림세입니다. 다만 어제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LNF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 좀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 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CES 관련해서 LG라던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로봇주들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인탑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에브리봇과 대동기어 등등 여러 종목들 여전히 빨간불 켜내기는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함께할 때 지수가 빨간불이어서 제가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니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장 마감을 다 하락으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대놓고 파란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 오늘도 뭐 반전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글쎄요, 아직까지는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도 사실은 오늘 2,400선까지 살짝 깼는데 오늘도 지금 매도 주체를 보면 외인 기관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선물에서도 지금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좀 2번 나오니까 경제방송을 안 나오는 날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앵커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꾸 글로벌 얘기를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CPI가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안 간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즉 CPI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완화와 같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었던 지표 완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실적 악화인데 저는 세 가지 의견을 다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켜놨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보이네요. 지금 이게 6개월치 그 우리나라하고 유럽 그리고 나스닥, 니케이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뭐냐면은 6개월 전에 똑같은 지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빨간색입니다.
한 11월까지만 해도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넘어가면서부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파란색이 유로스톡스고 녹색이 나스닥이고 노란색이 니케이입니다. 니케이가 제일 잘 가고 있고요. 나스닥 따라가고 있고요. 유로스톡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세 국가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넘었거나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못 갑니다. 계속 못 가고 못 가다가 1월 달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나스닥 조금 장초에 한 4일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니케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톡스는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빠지진 않고 지금 멈춰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1월부터 다이빙을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만 망했나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나라만 빠지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CPI라든지 금리 완화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홍해 관련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만 빠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첫째,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1월 효과를 땡겨 쓰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해주지 않는다면 팔 수 있다. 팔면은 주가가 빠질 텐데 주가가 빠지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번 눌렀다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 한번 내려왔다가 저가에서 수급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탄력을 받고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항상 1월 효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1월 효과를 먼저 땡겨 쓴 것들이 지금 1월에 부정적인 흐름들을 주는 하나의 이슈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정책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가 정말 그 배당락이 일어나기 한 2, 3일 전에 겨우겨우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적용이 됐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이전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부총리가 한 번도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첫째는 이게 너무 정책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실 세수가 갈려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영역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없이 나왔다는 것들, 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기재부 장관이 얘기했으면 그거 맞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뒤집힐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또 우리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든지 ETF를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ETF 투자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상장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장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날짜까지 정해져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장이 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나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책이니까. 근데 결정이 되고 나서 12시간이 지난 후에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 준비를 하고 막 이벤트들도 하고 있었던 증권사들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진행하고 이벤트를 하고 있던 증권회사도 갑자기 막 막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현물 ETF가 이번에 상장됐지만 기본적으로 선물 ETF라든지 캐나다 동일 등이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뉴스가 없어서 그렇지, 캐나다나 동일에 상장되어 있는 현물 ETF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캐나다 독일에서
이미 하고 있던 현물 ETF도 증권사가 거래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매도만 가능한 상황이 좀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책에 대한 우리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기본적인 문제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면서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이슈도 있고 국내 이슈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빠진다면 아까 제가 상대적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국내 이슈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실적 원데이 투데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개파락을 한 다음에 저가매수 들어오고 양봉 띄우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면 아주 쿨하게 움직이거든요. 하루에 막 10% 올라가기도 하고 10%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도 갭상승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못 나와도 개파락했다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우리나라를 사고 싶을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팔고 싶을 때 삼성전자를 파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하고 아주 유관하기 때문인데 실적이 안 나와서 지수가 빠졌다기보다는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만약에 개파락을 하고 삼성전자를 들어올렸으면은 시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선물 쪽에서 매도를 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글로벌 지표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거에 우리가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나라 내부 정치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식과 정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경제와 정치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떨어뜨리면은 매일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 때 대선 때 경제 살리겠다 나온 사람들 싹 다 거짓말쟁이 아니면 이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경제는 항상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싸다는 겁니다. 장점은 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와 우리 주가가 싸다라는 프로핏이 있으면은 이 어느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크지만 그래도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장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버텨야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모멘텀이 있는 것들, 시장에 소외되지 않은 섹터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집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어쨌든 간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반기 낙폭이 크지만 2,400선은 그래도 깨지 않고 2,500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횡보에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 여기서 모아서 크게 시세 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들이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을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CPI나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흔들리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모멘텀이 나오고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본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부리긴 했지만 거의 체감상은 10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전문가님의 탁월한 전략과 함께 좋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오늘 AS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동방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은 45%를 넘어섰는데요. 목표가 도달한 만큼 오늘 추가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전문가님의 1차 목표가 한 달 만에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2차 목표가 바로 받아볼까요? 안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안 갈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저평가 돼 있는 종목 중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럼 반드시 이슈가 엮이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제가 설명드릴 때도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서 물류주들 CJ 대한통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물류를 하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홍해 관련돼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물류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발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은 제가 차트를 딱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뛴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뛰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그전부터 윗꼬리가 나오는데 계속 윗꼬리가 나오면서도 차트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위에 있는 매물들에서 먹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3,000원을 첫째 목표가, 1차 목표가로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1차 목표가 그 자리가 전에 전고점 인근이었고 그 자리를 딱 찍고 나니까 오늘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여기서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자 전고가, 전고점 인근에서는 반 정도 털어놓고 나머지를 끌고 갈 자리이지 여기서 전량 가져갈 자리는 아니고 신규 매수할 자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95% 수익인데 오늘 빠졌다고 쳐도 35% 수익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5%면 여러분들 은행 가보십시오. 30% 수익 받으려면 10년은 은행에 박아놔야 됩니다. 복리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 달이면 여러분들 35%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반은 챙겨놓으십시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이 시황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저 경제방송을 많이 보면은 대부분 이란이나 사우디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확전이 안 될 것이고 후티 반공도 여기서 이제 확전되는 건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부담이 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게 이 정도 리스크에서 더 커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대부분 경제방송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경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만은 전쟁이나 중동 관련해서는 중동이나 전쟁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쪽 유튜브를 보고서 지금 결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요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문제들도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 따라서 미국이 지금 많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고 트럼프 이후에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인 이 물류망의 불안정성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반 정도는 한 4,000원 정도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놓으시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반 차익 실현, 절반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을 때,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때 저희는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한 달 안에 45%라는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수익 실현을 50% 정도는 해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으로 4,000원 선까지 들고 가는 방향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략주들 저희 오늘 방송 말미에도 또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오늘 오전 시장 안에서 조금 특징되는 종목들과 업종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 눈에 들어오셨나요? 일단 로봇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테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CES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보핏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에서도 로봇 관련된 사업들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관련주도 흐름들 좋은 양상입니다. 대형 M&A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하면서 점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 물류라든지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로봇주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나온 이슈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LG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입장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새로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 내에서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같으면은 우리가 중국집에 이제 짜장면을 시키면은 중국집 배달원이 오는데 인건비가 지금 비싸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배달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식당 가서도
로봇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키오스크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상, 우리 사회 구조상의 변화와 맞물려서 로봇 관련 대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다만 오늘처럼 급등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 로봇 관련 대주는 이미 섹터가 돼서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놀림목을 줬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S와 관련해서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의 소식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열된 구간보다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는 방법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종 그리고 종목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이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던 거랑 지금 네. LNF 얘기했던 건 괴가 같은데요. LNF가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별도 기준의 영업 손실이 2,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제품 평가 손실 900억 원에 원재료 평가 손실 1,600억 정도 자산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반영되었다라고 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거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라고 하면서 시간 내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5%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우리 장초에도 이 종목이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개파락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 차트에서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린 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1월 효과를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우리가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고 개파락이 일어나고 미리 저가가 됐으면 여기서 저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탄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LNF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5%였다가 저가 인식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플러스 7%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반도체는 올해 뭐 좋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은 미래 실적이 좋을 것이고 또 올해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잘 갔지만 LNF는 못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이미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지금부터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왔으면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에 빠지는 거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진도 있겠지만은 한국 시장을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한국 시장을 파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 내부에 있는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LNF 같은 경우는 개파락 이후에 오히려 플러스 무려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꼭 실적이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어쨌든 간 끌어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차트상으로도 LNF는 이제 바닥잡고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쉬운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해 볼 만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장기 평대 자리 한 22만 원대를 돌파한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22만 아예 돌파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것도 어떤가. 저는 2차전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했죠.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적 자체에 당장 집중하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 자체가 워낙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오전장 특징주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오리온에서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뉴스를 좀 전해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오리온에서 레고캠 바이오 지분 25.7%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OCI에서도 지금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인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오리온이 홍콩 자회사를 통해서 레고캠 바이오 주식 140만 주를 787억 대표의 주식을 인수하고 4,698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25.7%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리온이 그 제약바이오 쪽의 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2020년에도 오리온 홀딩스와 중국 산둥 루카이
룩항 의학과 합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합자 법인을 설치해서 대장암 체외 진단 임상 2상에 들어간 것도 있고 하이센스 바이오와 협력해서 작년 2022년이죠. 하이센스 바이오와 협력해서 난치성 치과 질환 치료제도 개발을 하기 위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캠 바이오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ADC 항암 치료제라는 합성 신약 분야에도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통상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OCI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지만은 새로운 이제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단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돈 먹는 하나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리온에 있는 자금들이 흑자를 보는 것들이 레오캠 바이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눌림목 이후에 이 뉴스 소멸 이후에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지만 화면만 보여주시면은 오늘 지금 오리온 같이 잘 안 움직이는 회사가 16%, 17%밖에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당장 거래량 실린 장대 양복이 나와가지고 되돌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한 더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올라오지 못하고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말씀을 좀 드려본다. 주가에 반영된 게 16%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17%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추가 하락과 관련된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저희 시황 통해서 함께 파악을 해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고 있는데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꼼꼼한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시황과 관련된 자료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좀 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주들은 자주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방도 그렇지만은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종목들을 반영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통상은 비슷한 종목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 방송은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하지 않지만은 그럼 일주일에 제가 2종목밖에 못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도 또 받아보고 또 오늘 내일 이제 수요일에 또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보여주시면은 딱 핸드폰 카메라로 대고 있으면은 이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참여 코드 2024를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뉴스나 시황 같은 것들 그리고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밑에 있는 샵 3772번 문자로 이영재라고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장전에 2종목씩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힘들다, 문자 보내시는 게 힘들다, 괜히 비용 100원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시황이나 뉴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등록을 하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시황이나 말씀드리는 것들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의외로 다수보다 소수가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생각을 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수익을 내는 시장이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맨날 천편일률적인 의견만 들으시지 마시고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생각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꼼꼼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첫 종목으로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5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손실이 자꾸만 커져가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요즘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계속 기진맥진한 것 같습니다. 기관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고 이 코스피 시장 공매도 금액 상회 종목에도 포스코홀딩스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면서 단기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질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2차전지를 좋게 보고 있지만 워낙 시세가 강하게 뽑혀졌던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줘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부러뜨리고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뉴스가 하나 또 있었죠. 그 배임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포스코 그룹사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캐나다하고 중국에서도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포스코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디 뭐 주총하거나 이사회 결의할 때는 뭐 호텔 빌려서 하고 건물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이 뉴스에서 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리가 이제 필요하겠구나 하는가 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만약에 이 단기 뉴스 때문에 종목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는 어쨌든간 포스코 전체의 가치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회사가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화면 보시면은 그래도 보시면은 저점을 대비해가지고는 그래도 추세를 좀 잡고 있는 흐름이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241선 자리는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벤트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임 얘기가 있고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있지만 큰 이슈는 아니다. 정치적인 이슈라고 보고 저점을 오히려 올리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전저점 인근 42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놓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많이 내려온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아까 뭐 LNF도 보여드렸지만은 많은 조정 이후에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2차전지 같은 경우 과거 제약바이오들도 그랬지만은 한번 강세 흐름을 갖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신라젠 뭐 10몇만 원씩 갈 때 우리가 신라젠 10몇만 원씩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다음에 새로운 후발주가 나오고 계속 제약바이오가 섹터 내로 돌아가는 것처럼 2차전지도 많은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한 42만 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지 어쨌든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42만 원 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대성에너지고요.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은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홍해 관련해서 조금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을 줬던 종목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동방 확인할 때는 50% 정도 매도 관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익을 갖고 계신 동방 같은 경우 50% 매도할 수 있는 게 오늘 급락을 받고 팔아도 35% 수익이었기 때문에 일단 챙기자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반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저 로켓포가 나온 게 아니고 순항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비행기가 격추했다 그러던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고점 인까지 왔기 때문에 반전 정도는 매도하는 게 맞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은 딱 걸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기다려서 들어갔다가 정고점 인근에서 일단 반은 챙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동방 말씀드릴 때도 반은 챙겨놓지만 반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이제 중독적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져오겠지만은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끝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엮여져 있는 문제고 미국의 역할과 위상이 바뀌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역학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고점 인근이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종가까지 봤을 때 종가의 양봉이 나오면 이게 달라집니다. 종가 양봉이 나오면은 이 정고점을 뚫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가까지 보시고 양봉이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시간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종가에도 현재 구간처럼 음봉 나오면서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일단 반은 자르고 나머지 반만 하루 정도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은 정고점 인근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보조지표까지 들이대놓고 보면 얘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태정에너지를 일봉으로 보면은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때 돌파했던 이 자리가 일목 기준선이 평행한 자리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봉 기준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좀 다르고 볼린저 밴드도 여기서는 돌파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온 자리지만 여기는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보시고 양봉이면 보유, 음봉이면 절반 정리해서 내일 하루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눌림목 줬을 때 재차 진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슈는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 자체는 조금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종가 기준을 확인하면서 내일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꼼꼼하게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선물이 준비돼 있죠? 요즘 그 주식하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관심 갖는 종목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도 보니까 삼성전자 얼마에 사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뭐 7만 원 언더 사야 된다 그랬더니 앵커가 물어보는 겁니다. 7만 원이 깨진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닌가. 왜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발굴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라고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도 로봇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특징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손에 나간 다음에는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징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3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목표가하고 손절가까지 다 정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도 받아가시고 또 시황이나 뉴스도 함께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들으시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소수 의견들도 투자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시장 정보뿐만 아니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까지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KMW입니다. 매수가 28,00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수가까지 더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제도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비주 그리고 5G 관련해서도 이 관련주 안에서도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조금 오름폭을 줍니다. 이게 추세로 쭉 이어질까요?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 이지용 회장님께서 많은 회사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도 살리고 있고, 한때 5G 관련주라고 했던 이게 이제 6G 관련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대가 있죠. 이게 로봇주처럼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은, 꾸준히 추세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또 장세를 좀 보면은
지금 장세가 어쨌든 간 개별주 장세거든요. 왜냐하면은 꾸준하게 수급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장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좋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근데 뉴스가 나올 수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전략입니다. 저처럼 매일 주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조금 나는 이런 상승 흐름들을 좀 타고 싶은 종목들이나 어차피 이미 보유해가지고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버텼다가 이제 좀 올라오니까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길 때가 가장 힘들 때죠. 근데 그나마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면 추가적으로 후발 뉴스도 나올 수 있고, 5G와 6G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이동통신이거든요. 5G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LTE보다 좀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6G 같은 경우는 적게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아예 조금 다른 개념의 통신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를 건너뛴다고 하니까 통신사들이 지금 5G 요금 받아가는 게 되게 화가 나는데, 터지지도 않는데 6G로 갈 가능성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뉴스 관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가격이 28,000원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28,000원이 아니라 한 2만 원대에서 21,000원대까지만이라고 했으면은 여기까지는 들고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2만 원에서 21,000원대가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한번 깨지면 이게 저항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한 22,000원에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이 하방을 잡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힘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목표액이 돼서 손실이 좀 줄어들면 비중은 줄여가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2,000원까지의 반등 가능성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대상이고요. 매수가는 19,560원, 비중은 16%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올해 들어서 최근 계속해서 주가는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유가 대상홀딩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자체가 거의 비슷한 날에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대상 홀딩스가 왜 올라간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면서 대상도 같이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화면 보시면은 보시면은 거의 12월 16일, 17일이 고점입니다. 대상 홀딩스 한번 보면은 역시 12월 7일이 고점이고 대상도 12월 6일, 7일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자리에서 고점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정치 테마주라면 움직였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정없이 빠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 회사 자체가 식료품 관련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다른 데서 손이 타가지고 지금은 차트상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빠졌기 때문에, 통상 한번 해먹고 손이 빼버리면은 매년 동안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19,560원이면 18,650원 얼마 차이가 안 나시니까 종목 교체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권 잘 만들고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 지금 이 종목은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기보다는 바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상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또 듣도 보도 못한 정보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 중에서도 바닥 참 잘 잡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외 LCD나 아몰레드 검사 장비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2차원지 검사 장비라든지 최근엔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진출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딥러닝 기술을 IOA 검사 장비에 접목시켰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AI 기술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딥러닝이 이제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오류를 잡아내다가 이것을 검사 장비 자체가 합승을 하면서 정밀도를 높여가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장점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2차 전지 검사 장비 납품에도 성공했다라고 작년에 뉴스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검사 장비에도 삼성전자와 연을 맺고 있다, 삼성 SDI와 연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이어가지고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 자체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루린시나 뷰노 같은 경우도 의료 진단용 AI 기술 같은 경우도 역시 의료용 AOI 장비에 AI 기술을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같은 AOI 기술을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시장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 지금 뉴스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적도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은 2021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225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2년에 69억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만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자였다가 지금 영업이익이 훅 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시세가 좀 붙었다가 다시 다 빠져가지고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좀 담아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481선 이하로 한번 급락을 줬었는데 이 휩소를 한번 준 다음에 다시 한번 481선 위로 올라와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번 밀었다가 뺐다, 올렸다 정도로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장이 횡보장이 아니라 하락장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481선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뉴스와 함께 또는 실적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HB 테크놀로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언제나 오늘 종가를 매수가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이면은 전에 한번 걸렸던 윗꼬리가 나왔던 자리, 이쪽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잡아보고요. 만약 여기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차 목표가는 이전 윗꼬리가 나온 자리까지는 먹을 생각을 잘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몸통이 있는 자리를 2차 목표가로 잡거나 목표가로 잡는데 몸통이 있는 3,500원 정도 선을 2차 목표가로 잡아서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B 테크놀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방에서 확실한 지지 라인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또 여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슈만 붙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000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시고 입장하셔서 시험과 관련된 이슈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중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 또한 노란톡방에서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자료들,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